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올해 마지막 해도 저물고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연말이면 떠오르는 제야의 종소리,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보신각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은진 기자, 자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오늘 행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으로 6시간 뒤면 이곳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시민대표와 글로벌 인플루언서 등 약 20여 명이 모여서 제 뒤로 보이는 제야의 종을 울리게 됩니다. 타종에 앞서 오후 11시부터는 축하 공연도 펼쳐지고요. 타종 직후에는 세종대로에서 태양 모양의 거대 구조물인 자정의 태양도 떠오를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다소 추운 날씨에도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이 점점 더 모이고 있는데요. 다들 가족과 연인 또 친구와 함께 올 한 해 아쉬웠던 점과 내년 소망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대학교 입학해서 1년 잘 보내서 너무 기특하고 그냥 저도 좀 아팠었는데 이제 잘 극복해서 되게 의미 있는 한 해였어요. 2023년도에는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은 뭔가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했는데 2024년도에는 잘 되기를 내가 기원하기 위해서 부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서울시는 10만 명가량이 모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마스크 없이 진행되는 타종 행사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2배가량 더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인력 약 3,600명을 투입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로는 내일 아침 7시까지 통제될 예정이고요. 지하철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해맞이 행사도 있죠? 네, 내일의 첫 해는 독도에서 7시 26분에 떠오를 예정입니다. 또 강릉 정동진과 포항 호미곶 등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데요. 기상청은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내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각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 올 한 해 긴장감을 높여온 대북 관계는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은 통일의 상대가 아니라 말하며 대남 정책의 대대적 노선 변경을 선언했습니다. 통일이 아닌 정복의 대상이란 건데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언급하며 긴장을 높였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에 대해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라고 선언했습니다. 연말 전원회의 공식 석상에서 쓴 표현입니다. 그간 동족으로 여겼던 한국을 앞으로는 하나의 분리된 국가로 보겠다는 겁니다. 한국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며 통일 정책의 대대적인 노선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남조선 영토를 정복하겠다며 전쟁 가능성도 시사했고 핵무기 동원까지 언급했습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사위성 3개를 추가 발사하고 핵무기 생산을 늘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동족끼리 남한을 향해서는 핵을 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한국을 향해서도 핵을 쏠 수 있다라는 그 명확한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했다는 측면. 우리 통일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을 압도적으로 억제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내년에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울산에서 아빠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홀로 있던 5살 아이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룡포에선 조업 중이던 어부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벌어진 사건 사고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원룸 화재로 숨진 5살 아이의 사연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울산 남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겁니다. 2층 창문으로 앞면과 측면으로 연기와 불꽃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홀로 아이를 키우던 아빠가 이사갈 집 청소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원룸 입구에 있던 전자레인지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해경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주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 바다에 빠진 50대 남성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해경이 사고 4시간 만에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투망 작업을 하다 바다에 빠진 뒤 의식을 잃었다는 동료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천장과 벽 할 것 없이 사방이 시꺼먼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새벽 1시쯤 경남 고성군 3층 건물에서 난 이 불로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전 11시쯤엔 경북 상주시 화동면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꿀벌처럼 부지런히 취재하는 뉴스비 시간입니다. 사흘 전 국내의 한 불치병 환자가 처음으로 안락사, 즉 조력 사망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요. 올해 마지막 뉴스비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조명해봤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척수염 환자 이명식 씨의 하루는 거친 경련과 함께 시작됩니다. 3년 전 피부과 진료 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배꼽 아래로 마비가 됐고 배변은 우리 제 딸내미가 항문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배변을 빼죠. 시도 때도 없이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게 이 뒤에 척추를 타고 올라가고 이 벽을 이제 때려. 머리도 퉁 친 데다가 몸은 팍 굳어지고 이런 증상이 딱 와버리는 거야. 한참 누워 있어야 돼. 근데 그 풀리기 전까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되겠다. 빨리 진짜 칼 갖고서 빨리.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제주에서 새 삶을 계획했지만 물거품이 됐습니다. 나는 레저 스포츠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관광 가이드를 하자. 이렇게 이제 푹 인생이 한 방에 이렇게 간 거지. 이 씨는 스스로 인간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토로합니다. 그 공채 걸렸다 올려놨었어요. 이 마비 환자들은 그 따뜻한 거라든가 이런 걸 대면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안에가 물집색이 곪은 거예요. 이거 발가락이랑 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냈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이미 처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극단적 생각에 떠밀리다 지난해 1월엔 스위스 조력 사망단체에 가입하고 잠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존엄사? 무슨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스위스에 이런 게 있네. 이걸 가는 거야. 이 희망이 생기니까 그래 참아내자. 하지만 스위스에 동행해야 하는 딸이 국내법에 따라 자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자기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그 자기 결정권까지, 즉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결정까지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보호해야 하는 것이니까. 변호인단은 지난 28일 이 씨를 대신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개 변론도 요청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생명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자는 것은 아니고 치료 불가능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청구인의 어떤 한에서만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자라고.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 이 씨는 최근 국회의원 298명에게 도와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의원 1명이 답장을 했습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입니다. 이런 제도가 섣불리 들어오면 오히려 요양병원 가고 요양원 가는 분들은 다 이런 길로 빠지면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악용될 우려성이 있다는 그런 거 하나만으로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이 지금 처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맞는 방식과 범위를 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좀 실망스러우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섣불리 그냥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큰 저항이나 벽에 부딪혀서 가장 큰 반대는 종교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개인의 권리로 주장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이 먼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이 고통을 완화하는 능력이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소위 완화적 진정이라는 방식으로 또 환자의 의식을 이제 상실시키는 어떤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현행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종 환자가 아니면 말기 환자도 내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지금 갑자기 웬 의사조력 자살 법안을 갖다 내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고민들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그러면 호스피스를 먼저 선행돼야 되느냐? 저는 동시에 해야 됩니다.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국한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는 광의의료로 확대해야 되는 시기로 됐다고 봅니다. 조력 사망 제도를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간병산이라든지 비참한 죽음을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른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안락사법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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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경제 대국인데 죽을 때만 되면 병원에 끌려가서 시름시름 아프다가 주사 맞고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까? 한국존엄사협회의 가입자는 100명을 넘겼습니다. 생애 말기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환자의 선택권을 하나 더 넓히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원들은 스위스 현지 조력 사망 단체들과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So that hopefully soon Korean people, you, will not have to travel to us, to Dignitas in Switzerland anymore.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아픔과 두려움을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몰핀을 16ml 먹고 있는데 32ml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50%도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통증 안 하고 싶으면 자기로 해야 돼요. 뭐 지금 사회 문제 되고 이런 건 알겠는데 아픈 사람들한테는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고요. 생명 경시가 아니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조력 사망이고 존엄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기에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죽음에 대한 논의가 멈춘 사이 스위스 조력 사망 단체에 가입한 한국인 수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중국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우리 돈 2억 5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1년에 딱 한 마리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물고기인데요. 현지에선 이 정도면 비교적 싼 값이란 반응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사람들이 눈밭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물을 끌어당기자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가 줄지어 올라옵니다. 크기는 웬만한 성인 허벅지만 합니다. 중국 10대 담소 중 하나인 차가노에서 벌인 얼음 낚시입니다. 꽁꽁한 호수에 구멍을 뚫고 긴 그물을 넣어 물고기를 잡는 몽골족 전통 방식으로 이미 그 역사가 1000년이 넘었습니다. 많게는 16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물고기를 끌어올려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엔 중국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매년 이맘때 고기잡이 축제와 함께 열리는데 가장 먼저 잡힌 물고기인 서우위는 행운의 물고기로 여겨져 비싼 값에 팔립니다. 올해는 허난성의 한 농업회사가 139만 9,999위안을 적어냈습니다. 숫자 9는 중국어로 장수하다라는 뜻의 단어와 발음이 같아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숫자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억 5,600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낙찰가가 5억 원을 넘었는데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는 가격이 더 내려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분석입니다.
새해에 먹으면 복을 가져온다는 믿음 때문에 차가노 물고기는 매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판매 수익금은 방생을 위한 치어를 사고 차가노 수질을 개선하는 데 쓰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기본이 중요하다. 축구에서도 인생에서도 무엇보다 기본을 강조하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영원한 멘토 손흥정 감독님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유소년들을 가르치시고 그런 교육자로서 요즘에 네, 활동을 많이 그렇습니다.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은 춘천에서 시간 되는 대로 아이들하고 같이 아주 운동장에서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 중이긴 하지만 올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캡틴으로서 팀을 이끌기도 했고요. 궁금해요. 주장이 됐을 때 어떤 말씀을 좀 나누셨을지. 그냥 가장 기본이고 단순한 게 우리 팀 동료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배려를 해라. 예, 배려. 제가 상대를 존중했을 때 저한테도 또 존중이라는 게 돌아오고 예. 그런 데서 아주 사소한 거고 단순한 거지만 그 부분들이 커져서 어떠한 결과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토트넘 경기 보실 때 손흥민 선수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 백지화. 그렇죠. 슈팅 장면 같은 데서는 슈팅 훈련을 한 5년 넘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볼 딱 잡는 순간 이제 아 저건 골이다라는 생각으로 흥민이 슈팅하는 거는 안 보고 골망을 봐요. 예. 그 적당한 손흥민 존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면 아 요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골 들어가는 그렇죠. 볼 컨트롤 해내는 그 아. 각도나 자세 보면 아 그러면 들어간다, 안 저는 들어간다 이제 아시니까. 시선이 바로 골망으로 먼저 가죠. 왜냐하면 수만 번을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아시겠네요. 그러면 그 위치나 이 각도 보면 그 연습을 정말 엄청 했거든요. 예. 반복만한 스승은 없다고. 예. 아들이 승리하고 돌아온 날은 빨리 잊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하시고 경기가 졌을 때는 오히려 좀 다독여 주시잖아요. 네. 괜찮다. 네. 다치지 않은 게 어디냐. 네. 중요한 거는 또 지나가고 다음 경기가 있다라는 거. 내가 어려서부터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다는 그 감사함, 행복감. 감사하는 순간 행복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참 감독님의 그런 말을 참 잘 듣는 아들, 그걸 잘 실천하는 선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과찬이시고요. 어려서 이제 혹독하게 이제 했는데 그건 운동장에서뿐만 아니라 이 바깥 생활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잘 둘러보고 보살필 줄 알아야 된다.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건 없다. 네. 그리고 네가 은퇴하고 나면 너 이름 석자 불러주는 사람 없고 절대 너 찾는 사람 없다. 항상 겸손한 태도가 가장 첫 번째다라는 얘기는 좀 해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말을 잘 들어왔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반항했던 순간도 있습니까? 반항하면 죽죠. 반항하면 죽죠. 예. 혹시 그래서 운동을 게을리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운동을 계속해야 아들을 그래도 이게 무서운 아빠로 여전히.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너 지금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다. 소중히 감사하게 여기고 집중해서 충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요거 굉장히 또 화제가 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요즘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생을 90분 경기로 친다면 비유해보자면 지금 한 몇 분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지금 이제 축구를 시작하는 45분 경기 중에서 첫 킥업을 울리는 주심의 그 심판 호각 신호음이라고 생각해요. 전반전 딱 시작하는. 예. 아직도 여전히 정말 에너지가 있고 왕성한. 매일 10%씩 더 나아지길 바란다는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10% 매년 이렇게 하면 이게 복리가 돼가지고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더 그렇게 성장할 여지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항상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예. 예. 이제 재계약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제 계속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로 좀 기억이 될까요? 저는 흥민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일이지만 네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네. 그냥 축구장에서 경기하는 게 행복하고 그러니 나는 은퇴쯤에는 연봉이 하나도 없이 어떤 구단이든 네가 살아보고 싶은 도시 네가 가서 연봉 없이 그냥 공차고 싶은 구단 가서 공차다 은퇴하는 모습을 좀 보는 것도 내 바람이다라는 얘기를 간간히 했어요. 네. 그때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까? 아유 그냥 뭐 웃어요? 예.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감독님도 사람이고 너무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독님 본인 스스로도. 근데 그 시간을 좀 어떻게 다잡으려고 하셨을까? 근데 네. 아이를 가서 이렇게 돌보면서 중간중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제 삶도 준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 15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얻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독서 노트를 써서 네. 저 스스로를 좀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제 스스로가 조금은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네. 감독님에게 좀 친구이자 힘이 되어주었던 상대는 책들이었을까요? 예, 책입니다. 전자제품을 조그만한 거 사도 그 안에 내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태어나면서 인생에 안내서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책 홍보대사는 안 해요. 근데 책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안내서라고 생각해요. 네. 아들에게 늘 하는 말 중 하나, 네가 행복하게 볼 차면 그걸로 됐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손흥정 씨는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저요. 저는 이제 아침에 제 조그마한 아카데미 안에 이제 제 조그마한 이제 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운동할 때, 그다음에 책 읽을 때,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운동장에서 같이 운동할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감히 그렇잖아요. 성공의 정의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맞아요. 행복의 정의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난 성공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왜? 나는 때문에? 부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데 나는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어려서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축구를 난 지금까지 하고 있어. 그래서 난 성공한 사람이야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네. 손흥민 선수도 가장 좋아하는 축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성공한 사람일까요? 성공했다고 봐야죠. 예.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성공한 것이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저도 흥민이도 꿈이 축구였으니까 지금 그 꿈길을 가고 있으니까 성공한 거죠. 예. 저는 사실 최근에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성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바로 대답하시는 분을 정말 오랜만에 뵀습니다. 또라이라서 그렇겠죠. 웃을 땐 또 이렇게 너무 해맑게 웃으세요. 역시 행복한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2024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 소망, 바람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감독님?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늘 감사함을 가지고 뭐 감사하는 순간 행복은 뭐 오는 거니까. 네.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흥민이 같은 경우는 늘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우고 건강하게 뭐 다른 욕심 내지 말고 행복하게 공차는 모습 그게 저는 바람이라면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멋진 감독님으로 훌륭한 아이들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찰이 6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뒤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쯤 어머니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서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함께 CCTV를 확보해 용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의 일출을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첫 해가 뜨는 시각은 아침 7시 26분, 독도를 시작으로 부산 7시 32분, 강릉 7시 40분, 서울은 7시 47분입니다. 눈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지만 강원 영동 산간에는 내일까지 15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